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지역본부도 오늘 오전 10시 광양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유 가격 폭등 속에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 부족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섬진강 유역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40% 수준이어서 생활용수는 물론 산업용수 공급까지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진상면 수호댐입니다. 수호댐 수위가 5m 넘게 낮아지면서 상류 지역은 이제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현재 수호댐의 담수량은 1,200만 톤, 전체 저수율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섬진강 유역 평균 강수량은 220mm로 평년 대비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섬진강에서 끌어올 수 있는 물의 양도 하루 기준 취수량의 25% 수준인 9만 톤에 불과해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질 그리고 이제 생태, 환경 전반에 걸친 그 물순환 전반에 걸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어떤 물 사용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바뀌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치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충분치 못한 그 물량을 취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호댐 저수율이 이렇게 좀 낮아진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호댐 담수량 부족에 따른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양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용으로 쓰이는 용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호댐에서 하루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 산단으로 공급되는 용수가 34만 톤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최근 유역별로 갈수 예보 주의 또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광양만권 용수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수처리를 통한 용수 재이용 등 수요 절감을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좀 사이클을 바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몇 차례 활용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좀 사이클을 늘려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물을 절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올해 유난히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 물 관리 당국의 고심도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광주 전남의 상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정보 포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30분 기준 주암호의 저수율은 27.6%로 저수량은 1억 2,618만 세제곱미터에 그치고 있고 최근 주암호 인근 지역에 내린 평균 30mm의 비는 대부분 마른 토양으로 흡수돼 주암호의 저수율을 0.1% 올렸다가 비가 그치면서 다시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주암호의 저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가뭄 단계만 발령했을 뿐 다가오는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고려해 용수 공급을 줄이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들이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 희미해지는 기억 때문에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치매와 함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자신의 기억을 소박하고 따뜻한 꽃 그림으로 남긴 할머니가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색색의 크레파스로 종이 한가득 채워낸 찬란하고 화려한 꽃밭. 어린아이가 그린 듯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무와 꽃들에는 생명력과 따뜻함이 넘칩니다. 10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을 앓던 김점순 할머니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자녀들이 건넨 크레파스는 김 씨의 희미해져가는 기억들을 붙잡는 가장 가까운 벗이 됐습니다. 심심하시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저기를 하니까 그냥 대면 하셨는데 아빠 말이 매일 그림만 그리신다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림을 그린다고. 치매 초기엔 초록잎이 풍성하고 화려한 꽃 그림이 많았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 푸르고 어두운 색감이 더해지면서 그림은 신비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한국전쟁과 여순 사건의 기억도 그림에 담겼고 그 특별한 감성은 이제 대중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모든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다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치매 중에도 본인의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려 이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그림 전시회를 찾은 김 씨는 이제 치매가 심해져 자신이 그린 그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기억이 남긴 따뜻한 꽃그림은 다시 김 씨를 위로했습니다. 울고불고 꽃대기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제일로 좋다고 말이에요. 오, 잘했어요. 오, 잘하시네. 몰라요.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받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완성했습니다. 순천시가 이번에 승인받은 고령친화도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며 순천시는 국내에서 38번째, 전남 도내에서는 3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3대 친화도시를 완성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위상이 높아졌다며 시민 모두가 어르신 공경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1심도 마치지 못한 책임자 처벌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 이런 입장은 올해 일어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동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거 중이던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져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참사.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 사고가 1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족들을 아프게 한 건 아직 책임을 묻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실 철거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에서는 과도한 양의 살수 지시가 건물 붕괴의 단초가 됐다는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학동 참사 200여일 만에 일어난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검찰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는 품질관리자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후에 제도적인 개선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더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학동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나온 추모공원 조성도 이제야 첫삽을 뜬 수준입니다. 광주시와 동구, 유가족들이 만나 세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지를 어디로 할지, 비용을 어떻게 할지 쟁점에 부딪혔고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도 미온적인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까 추모 공간 논의가 현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학동 참사 1주기를 기억하는 추모식은 오는 9일 사고가 난 오후 4시 22분에 맞춰 사고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축제와 관광 자원들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새로운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축제 콘텐츠 발굴에 나섰고 광양 매화축제와 배알도 섬정원 등 지역의 축제와 관광 명소를 전국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는 국내 축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들의 관광 홍보 영상 상영과 SNS 이벤트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 예정인 가운데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9명의 혁신위원회에 최종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한 이번 당 혁신위원회는 당 안팎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천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 당원 교육과 분류체계의 세분화를 주요 과제로 삼습니다. 천 변호사는 특히 당에서 청년과 호남에 대한 기대가 크고 호남에서 당세와 지지세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호남에서 인재 추천과 등용 시스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의 특산품인 고품질 다시마가 본격적인 위판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금산면 오천다시마 위판장 등에서 본격적인 다시마 위판이 시작됐다며 햇빛과 해풍으로 자연 건조한 고흥산 다시마는 타 지역에 비해 색깔이 검고 품질이 좋아 전국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에서 생산된 건다시마는 538톤으로 38억 6,5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500톤가량을 생산해 36억 원의 어가소득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공무원 4명이 파면됐고 해임 11명, 강등 4명, 정직 40명, 감봉 19명, 견책 33명 등 모두 111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111명 중 도청과 시청, 군청 등 각급 자치단체 본청 근무자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28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고 19명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광양시가 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주요 관선도로 재포장 공사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태인교에서 KG스틸 3거리까지 해안도로 구간과 한라시멘트 4거리에서 섬진대교 구간, 금호동 시추탑 3거리에서 태금역 구간 등 3개 구간 8.4km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시 본예산의 전면 재포장 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해 도로 전면 보수에 나섭니다.